안녕하십니까. 미국 중부도시 캔사스에 사는 캔사스 하모입니다. 안녕하셨죠? 오늘은 제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라는 그 오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 김호중 가수가 그 곡 안에서 내순 도르마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런 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곡을 우리가 같이 음미해보고 해석해보면서 좀 더 이 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그 오페라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또 이 별님이 노래할 때 이게 이런 곡이네 알게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이 제목이 약간 잘못됐다. 뭐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그렇네. 이거는 이제 아무도 잠들지 말라. 영어로는 none shall sleep. 아무도 잠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푸치니의 이 오페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투란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중요한 이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극중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물론 작곡가가 있어야 되겠죠. 푸치니라는 아주 세계적인 걸작, 자코모 자코모 푸치니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곡이 나오게끔 동기를 부여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한 것은 라스칼라 극장이라는 극장이에요.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과 이 작곡가를 돕고 있었다는 거. 거기에 또 그 당시에 그 라스칼라 극장이라는 그 아주 큰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 그 가수들이 그 활동하게끔 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거 같은 거죠. 라스칼라 극장 안에서 그 지휘자로 있는 토스카니니, 세계적인 토스카니니 지휘자. 아직도 그분의 명성은 따를 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의 그 테마가 되고 줄거리는 이미 카를로 고치라는 분이 써놓은 희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 작곡자 이 푸치니가 보고서 그 당시에 푸치니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극장 측에서나 또 친구인 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의 푸시를 받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작곡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푸치니는 가정사도 있고 가정사는 대충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인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거기서 일했던 젊은 하녀와의 어떤 썸씽인데 그런 오해와 또 하녀가 또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푸치니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거의 이 곡을 다 완성을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합니다. 후두암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 완성을 했는고 하니
투란도트와 칼라프의 듀엣 부분까지만 완성하고 곡이 중단되었다고 하지요. 조금 있다가 이 투란도트와 칼라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곡에서의 그 남녀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프라노와 이 테너의 그 듀엣 부분, 그러니까 아마 3막이 들어가기 전에 아예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이게 그 부분에서 이제 완성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그렇게 기다리던 그 곡이 완성을 못했고, 그것을 구원해주고 있던 그 뭡니까? 이 라스칼라 극장이거든요. 이곳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곡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 오페라를 상영을 해야 되겠으니 그 뒤를 작곡할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에도 그 푸치니의 그 기법이, 작곡 기법이 너무 그 당시에 어려웠고, 왜 그러냐면은 외국풍을 썼거든요. 푸치니는 그 지금까지 그 오페라의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작곡하는 그 풍이. 예를 들어서 이 베르디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 이 푸치니는 그 기법은 베르디의 기법을 안 쓰고 자기만의 이 외국풍, 즉 뭐 동양적인 그 풍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칠음계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오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쓰지 않고 도레 미솔라 도, 이렇게 미파와 시도의 반음을 없이 그렇게 작곡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웬만한 작곡자들이 이 뒷부분을 완성을 못하겠다고 다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토스카니니 이 지휘자는 그래도 열심히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이 푸치니의 밀라노 음악원 동창 후배라고 알려져 있는 그 토리노 음악 원장이면서 작곡가인 프랑코 알파노라는 분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겨우겨우 완성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 또 고치고 수정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극장 측에서도 그러면 그래도 우리 이거 그 미완성 곡이지만 그냥 공연을 해보자 하고서 이제 공연을 열은 거죠. 뒷부분은 이제 갖다 붙여놓고,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초연 첫 공연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은 뒷부분도 다 공연하겠지 하고 이제 표를 다 들어왔는데, 공연하면서 딱 푸치니가 작곡한 그 부분까지만, 그 듀엣 나오는 그 아리아까지만, 아니 그 듀엣 부분까지 아니 그거만 딱 해놓고 뒤를 돌아서 인사 딱 하고 지휘봉을 딱 내려놓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푸치니 그 마이스터가 여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가 감히 연주를 할 수 없군요 하면서 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째 날은 그렇게 공연을 끝나고 이튿날은 이제 그 친구, 그 사람이 이제 했던 그 카를로 고치라는 그 작곡가가 붙여놓은 그 작곡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공연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대충 이제 이 투란도트라는 그 오페라가 요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푸치니라는 작곡가는 대충
보니까 이게 1800년도 예, 이제 1858년도에서 1924년까지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거의 이제 우리 음악사 쪽으로 봤을 때는 현대 음악, 지금 이 시대와 같이 그 모든 그 악기나 피아노가 왕성하게 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에 무슨 낭만 시대다, 고전 시대다 하는 그 위에는 무슨 바하, 핸델 시대, 뭐 바로크 시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무슨 시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우리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오페라를 만들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푸치니를 이국적인 소재를 다룬 작곡가다. 그리고 베르디의 뒤를 이어서 작곡한 아주 세계적이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푸치니의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푸치니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또 만들려면 엄청 많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투란도트라는 이 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먼저 알기 전에 이 극 중에서 나오는 인물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꼭 이제 그 배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투란도트. 이분이 이제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공주예요, 공주. 그래서 이 투란도트 그러면은 이 공주의 이름이다 이거지. 오페라 투란도트는 이 극 중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 공주, 이분의 이름이다 이게 주인공. 그 다음에 이 깔라프가 있습니다. 이 둘과의 이제 그 사랑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분, 이 류의 이름이 류인데 리오라고도 나옵니다. 류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리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요 티무르, 이 사람은 이 깔로프의 아버지인데 실은 망한 그 깔로프는 이 깔라프의 아버지 티무르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타타르라는 왕의 폐위된, 즉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간, 즉 중국으로 도망 나온 폐위된 왕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류의 이 여인은 이 깔라프의 이 티무르를 섬기는 종인데 끝까지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 왕을 섬긴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이유는 이 왕자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사랑한 거예요. 거기는 이 류가 이 깔라프를 사랑한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어떤 육체적이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남성으로서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성애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이 류는 이 깔라프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란도트 이 공주는
아직까지는 별명이 이 공주의 이름은 얼음공주입니다. 얼음공주. 아주 그리고 사람도 막 죽이고 잘못하면 재판하고 하는 아주 자기도 복수심이 가득 찬 그런 그 공주예요. 아버지가 지금 현재 황제로서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이 공주가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이 세 분인데, 요거 딱 생긴 게 뭡니까? 내시들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시종들이고, 이제 그 당시에 말하면은, 장관급들입니다. 하나는 총리 대신, 그 다음에 무슨 재무 대신, 하나는 무슨 음식을 만드는 음식 대신,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 당시에 옛날에 이 왕족 시대에는 우리 그 고전들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식으로 술 떡 먹고 이러는 거에 장관급이 임명되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이 사람 이름이 핑퐁팡이에요. 핑퐁팡.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 중에서 이 무거운 주제를 아주 웃기는 그런 인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은 바리톤이고, 팡은 테너고, 팡은 테너고, 퐁도 역시 테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재무 대신, 주방 대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극 중에서 아주 조미료 역할로 하면서 극중을 아주 이렇게 관객을 이렇게 웃음바다로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은 극중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 이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보세요. 고대 중국 옛 선조 공주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하여 트란도트라는 공주는 결혼을 청하려 오는 왕자들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내어서 맞추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싸늘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성격 때문에 투란도트가 얼음공주라고 이렇게 불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투란도트의 이 오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한 대신이 나와갖고 중국 베이징을,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였죠. 베이징 북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크고 화려한 궁궐 앞에서 이 한 관리가 나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이제 선포, 왕의 명령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트란도트 공주께서는 그녀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푸는 자와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수수께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공주에게 와서 내가 3가지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던 페르시아의 어느 왕자가 답변을 못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착고가 이 수갑이 채워져 있고 이런데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사형을 기다리면서 쥐가 들끓고 있는 이 쥐들이 있는 이 발이 묶여 채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이 오페라에 이제 등장하면서
이 오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서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 칼라프, 주인공 칼라프죠. 칼라프.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타국 땅으로 도망와서 중국을 이리저리 떠도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이 광경에서 이렇게 하는 이 도중에 이 두 부자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참 운명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때에 이 여인도 있고 루도 있고 아버지 주인공 이 왕자도 이제 만난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자기를 흠모하고 따르는 이 루도 있었고, 자, 아버지와 루가 극적으로 이 왕자를 만나는 거죠. 칼라프를 만났죠. 칼라프. 자, 이 칼라프를 만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칼라프를 사랑하는 그 시녀 루인 거죠. 자, 이렇게 이 시녀는 칼라프 왕자를 만나니 머리를 숙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눈빛을 보세요. 정말로 당신을 저는 마음속으로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자였던 이 사람은 수수께끼를 못 맞춰서 이 사형 집행관인 이 사람한테 가갖고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주가 이제 또 표독하게 탁 하면서 나타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투란도트 공주죠. 예. 중국의 공주. 알톰이라는 그 아버지가 황제예요. 여기서는. 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칼라프 이 타타르의 왕자 이 여기서는 테너 주인공이 쫓아나가서 이 광장 그 황궁 앞에 있는 큰 징을 3번 땡땡 치는 거예요. 그 치는 의미는 내가 당신의 그 공주가 내는 수수께끼에 나도 도전하겠소. 나도 이제 그 수수께끼를 도전해서 내 목을 걸겠소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참, 운명이라는 것은 참 깔라프 왕자는 자기도 이제 그 복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중국을 자기 신분을 숙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생각하면서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수수께끼를 맞춰서 당신 공주와 결혼하겠어 이런 것보다
이 극중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그냥 이 공주를 그냥 딱 보는 순간 뿅 간 거예요. 아, 그냥 어느 내 목숨과도 나는 바꾸겠다. 그 정도로 그 공주관 앞에 딱 나와서 딱 보는 순간 이 왕자는 그래, 남자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딱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소설 같은 그 희극이지.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소설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페라가. 자, 그러니까는 이 대신 세 사람이 눈이 땡그려져고 아니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있나 당돌하고만 와 어떻게 저렇게 응? 자기 목숨을 걸고 아유 쟤는 죽었구나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페르시아 왕자도 끌려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궁궐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황제가 있고 여기가 이제 깔라프 트란도트 공주 딱 앉아 있고 여기는 대신들이 쫙 이제 배심원으로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알톰 이 사람이 알톰이에요. 알톰 황제예요. 황제 이 천자라고 그러는데 이 알톰이라는 이 황제가 있고 이 나머지 이 두 주인공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자 출한 다음 날에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깔라프는 궁궐에서 투란도트에게서 세 가지 수수께끼를 질문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높은 곳에는 이 황제가 앉아 있고 말이죠. 핑퐁팡 이런 그 대신들도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수께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첫 번째 질문이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 울려 퍼진 절망의 외침. 아름다운 공주 로링은 끔찍한 전쟁에서 그대와 같은 외국 왕자에게 억지로 끌려갔네. 그리고 한없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죽어갔지. 지금도 나의 피 속에는 그때의 원한이 흘러 누구든 나를 차지하려는 자는 죽게 되리라. 세 가지 죽음은 하나.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무지갯빛 날개를 펼치고 올라오다가 그러나 새벽이 되면 다시 사라져 가슴 속에서 되살아난다. 밤마다 태어나서 아침이면 죽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프의 머릿속에는 띵 한 거죠. 그렇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은 희망이다 하면서 희망 하고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신들은 아직 자기네들도 모르는 그 봉투 속에 그 답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오마이갓 하면서 맞힌 거예요. 희망이 맞았어.
어허 하고서 왕이 쳐다보고 있네. 어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주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붉게 타오르지만 불은 아닌 것, 뜨겁고 정열적이지만 끝내는 죽음과 함께 차가워지는 이것은 무엇인가? 참,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 깔라프가, 이 왕자는 이 참혹한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피를 보았던 이 깔라프는 이번에도 그래, 그렇지, 피야, 피는 우리를 뜨겁게도 만들지만 죽음과 함께 차가워지지. 그러면서 그 답은 피, 블러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제 나 팔팔 뛰는 거예요. 이런 하면서, 어? 이야, 저럴 수가 있나 말이지. 이제 공주도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질문만 이 사람이 통과하면은 자기와 결혼을 해야 되니, 야,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맞힐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깔라프 이 왕자가 두 번까지 패스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야, 이 질문은 너 죽었다 깨도 못 맞힌다 하면서 질문을 냅니다. 세 번째 질문.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불꽃처럼 뜨거운 것. 이게 뭐야? 만약 그대가 기쁨으로 들뜨면 그것은 더욱 차가워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대를 왕으로 만들 것이요. 자, 그대에게 주는 차가움이 뜨거운 불이 되는 이것은 무엇이요? 그대에게 주는 차가움이 뜨거운 불이 되는 이것이 무엇이요?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불꽃처럼 뜨거운 것. 만약 그대가 기쁨으로 들뜨면 그것은 더욱 차가워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대를 왕으로 만들 것이요. 자, 그대에게 주는 차가움이 뜨거운 불이 되는 이것은 무엇이란 깽? 어휴, 이렇게 공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왕자가 호호,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무엇이지? 하면서 잠시 머릿속이 뺑 하면서 아차 하면서 탁 하면서 예,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대답은 딱 당신 이름 투란도트. 이렇게 딱 답을 적어낸 거예요. 투란도트.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 대신들이 이제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답지를 갖다 딱 읽어보다 딱 보니까 그냥 그대로 투란도트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오페라의 제목이 투란도트인데 딱 또렷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디어 이 공주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죠. 그건 아니야. 뭐 또 핑계를 댔겠죠. 이것 봐라 하면서 막 공주가 막 난리 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란도트, 아니 그 왕자가, 깔라프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그러니까 황제가 공주, 이제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저 사내와 결혼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다
질문을 막 하려고 하는데 공주가 저는 신성한 제국의 공주인데 저런 제가 어디서 굴러온 저런 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왕자인 깔라프가 트란도트에게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수수께끼 하나 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공주가 그럼 어디 이제는 뭐 엎어진 물이니까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 해보자. 그래 그 질문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이 대답은 날이 밝기 전에 지금 이 밤에 지금 이 수수께끼 이 장면 세 가지의 질문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이 다시 내일 새벽이 되기 전까지 이 대답을 하시오. 당신이 만약에 이 대답을 한다면 오히려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소. 그러니까 공주가 그렇다 해보라. 그래서 그날 밤 대신들은 거리를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낸 자, 이 깔라프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알아서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하라. 이게 역제안한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다녔던 행동하고 다녔던 그걸 역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런 장면들이 거치면서 이 공주는 이렇게 질문을 받고서야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공주도.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기껏해야 이 산의 이름 하나 알아내는 게 이렇게 어렵나? 좋다, 이건 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 공주는 잘못 이루고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 틀리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이 장면이 이 대신들이 이 인력거꾼들과 온 시내를 다니면서 오늘 이 이름 그 수수께끼 공주한테 수수께끼 맞히러 왔던 그 진을 친 이자가 누구냐 이거야. 정확한 이름을 밝혀야 되니까 분명히 알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오늘 밤 잠자면 안 돼 이거야. 모두 다니면서 이 사람의 행적과 이걸 알아와라 이거야. 공주의 명령이 자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다 다니면서 물어보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와 이거야. 그래서 잠자지 마, 이게 이 노래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잠 못 이루, 물론 공주가 잠을 못 자지. 그게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아니야. 이게 공주가 잠자지 마, none shall sleep. 영어로는 그렇죠. 아무도 잠자지 마. 아무도 잠자지 말고 이름 알아와,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깔라프는 자기가 한 번도 자기 고향 이 타타르라는 그 나라를 떠난 지 누구에게도 한 번도 자기의 신분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수수께끼는 이겼다. 공주가 내 이름 못 밝히다. 아무리 뭐 며칠이 가도 못 밝히니까 내일 밤새도록, 오늘 밤 밤새도록 해도 내 이름 못 밝힐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밤만 지나면 나는 저 공주는 내가 사랑하게 된 한눈에 반해버린 이 공주와 나는 이제 아름다운 이 밤만 지나면 나는 정말로 멋진 공주와 나는 결혼할 거야 하면서 그때 부르는 이 아리아가 잠들지 마, 모두 잠들지 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는 이 말, 아무도 잠들지 마. 아무도 잠들면 안 돼. 아무도 잠들지 말라. 이 아리아를 이제 멋지게 여기서 부르는 거야. 이제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아직까지 클라이막스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